신과자 씨 죄명 사기 공소금액 1억 8천 피해자 2명 1억과 8천만 원. 전과는 27세 때 음주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2명, 초등학교 2학년생, 유치원생, 직업은 개인사업. 자,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후 상환을 못하여 사기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미결생활 컨텐츠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한 명을 만든 거예요. 먼저 반성문을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A4지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간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반성문을 A4지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상단에 반드시 1cm 정도의 여분을 둔다. 여기서 또 1cm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이지영이나 MG 크샤트리아나 이런 애들은 형님 1cm나 1m는 한데 1cm는 뭡니까? 그냥 1cm라고 해. 이게 좀 세련된 발음이야. 뭐 1cm, 센티 이렇게. 내가 다음부터 자꾸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막 저기 하고 그러면은 막 무슨 뭐 야드로 하든지 무슨 뭐 해배로 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찌됐건 간에 상단에 1cm 정도의 여분을 둔다. 이걸 왜 여분을 두냐면은요. 우리가 이 법원에서 우리의 그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건들이나 이런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철을 만들잖아요. 편철을 하잖아요. 항상 요 상단에다가 빵꾸 펀치 알죠? 펀치 빵꾸 뻥 내는 거. 펀치로 빵꾸를 내가지고 이거 갖다 이렇게 묶음을 하기 때문에 묶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이 1cm 정도의 여분을 항상 둬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이런 거 이제 반성문이나 탄원서라는 걸로 적을 때는 우리가 조만간 가실 분들 진역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를 탄원서를 쓰든 무슨 뭐 반성문을 쓰든지 간에 요 위를 항상 이렇게 1cm를 접으세요. 접고 난 다음에 여기 딱 피고 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반성문 이런 식으로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위에 1cm 정도의 여분을 둔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이제 상단에 우리가 반성문이라고 딱 씁니다. 반성문이라고 써도 되고 반성문이라고 써 그냥. 저것도 뭐 보면 또 반성문 글자의 크기를 위에 뭐 밑에 글자와 몇 배 차이가 나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은 이지영 같은 애들이야. 근데 그 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꼴리는 대로 막 쓰면 돼요. 자, 반성문 옆에다가는 자 사건 번호 2021 고단 땡땡 69 뭐 그러니까 자기 사건 번호를 쓰라는 거야. 이것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때 과자 형이 보니까 2021 고단 0069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럼 또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하지마. 이지영 잘 들어 알았지? 자 그다음에 우리 피고인 신고하자. 이름이에요. 참 여기다 성명이라고 써도 되고 사실 피고인이라고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피고인이라고 왜 내가 이걸 방송을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따 얘기하자. 일단 저는 피고인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이제 이게 단락별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야, 도대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재판받다가 들어가는 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무슨 뭐 강간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폭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 형님, 저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닌데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딴지 거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은 조금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더라도 저 참고요. 고약 같은 경우는 이지영아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고약은 그거는 사건도 아니다. 자, 좋아요. 자, 첫 번째 단락. 저는 2021 고단 0069 사기 사건의 피고 신과자입니다. 이 뭐냐면은 자 반성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글 쓸 때 보면은 어디서부터 초안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잖아. 그 뭐 여기 보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뭐 존경하시옵고 뭐 어쩌고 하신 자비로우신 재판장님 어쩌고 막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몰라. 뭐 그 말을 써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약간 오글거리는 글을 쓰면은 좀 처음부터 딱 봤을 때 뭐지 이거? 그냥 뻔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을까? 자, 좋아요. 자. 저는 2021 고단 0069 사기 사건의 피고 신고자입니다. 이 뭐냐면은 내 소개를 하는 거야. 나는 누구다라는 거. 왜냐면은 자 2021 고단 0069 피고인 신고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판사님들 그거 외우고 있을 것 같아? 몰라. 자기 사건만 몇 명인데 엄청 많다고. 육심천리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은 거야. 사실은 여기다가요. 저는 이번에 무슨 혐의로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것도 적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나는 자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저 첫 번째 단락에다가는 내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무슨 죄명으로 무슨 혐의로 해서 나는
현재 공판을 뭐 누구인 누구입니다. 신 과자입니다. 슈라토 왔네. 안녕하세요. 슈라토 잘 지내고 있지?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고, 지금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신과자 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보다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지금 단속물을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기다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 신과자 씨는 자 2022년 1월 4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내가 법정 구속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2021 노가 돼야 되는데 0069가 됐다. 고단이 됐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넘어가자 그냥. 자, 좋아. 반성문의 내용만 봐 그냥. 알았지? 자, 저는 2022년 뭐 1월 4일 징역 1년 4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 40여일간 구금 생활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징역을 들어와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야. 아니요. 요식적인 말이에요. 요식적인 말. 자,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왜 반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밑밥을 깔아 나가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죄명으로 온 동료들과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가장 생각나는 그 한순간이 떠올랐다. 자, 지금부터 이 한순간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한순간 때문에 나는 내가 징역에도 왔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이 한순간 때문에 열심히 살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걸 느끼게 해준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순간. 자, 갑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자, 따라서 우리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소개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사건으로서 어떤 사건의 누구다라는 거를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치? 내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어쩝니다. 그러면은 판사님 쭉 보다가 얘는 멍미?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가장 나중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내가 어떤 사건의 누구다라는 거를 좀 기술을 해주는 게 좋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2019년 1월 큰 아이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졸업을 또 빠졌네. 죄송해요. 큰 아이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작은 아이가 걸음마를 떼무렵 나름대로 아끼며 살아왔지만 운영해오던 회사가 경영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조금 더 버텨보고자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 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이 항상 미안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건을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어떤 내 나름대로의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다가 저는 집에서 뭐 야구 중계를 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은 내가 이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일에 연루가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특별히 쓸만한 이유가 없다 그거지. 그러면 너네는 반사회적인 인격 성향을 가진 애들인 거야.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들, 동기들을 갖다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당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 땡땡땡 씨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생긴 여유자금 가지고 뭘 할 게 없을까 하였고, 마침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들은 사업 아이템에 혹해서 그것만이 나의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설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판단했던 그 한순간. 뭐냐면 이때가 내가 범죄를 이런 사고를 치게 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다. 이거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또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이게 낫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자, 피해자 땡땡땡 씨가 선뜻 투자했던 돈과 막상 그 일을 시작하던 때 알게 된 피해자 111 씨. 아까 이 사람 피해자가 2명이라고 했죠? 이 사람 피해자 2명이에요. 투자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모든 일은 생각대로 잘 될 것이라는 마음밖에 없었고, 큰 돈을 주고받으니 종이 한 장은 써야 하지 않겠느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뭐 어떻게 사용을 하든 잘 돼서 이자까지 빵빵하게 돌려주면 되지 하며 세상사를 낙관했던 것이 이렇게 큰 과오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자, 이 사람은 초범이에요. 이 사람 초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여기 저뭐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사기구나. 이게 사기였구나. 재판장님, 저 정말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난 그냥 평범한 집 아버지였거든. 자, 계속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팩트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내 사건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내가 이 내 사건에 있어서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판사님한테 어필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자, 피처링. 자, 여기다가 살짝 뭐냐면은 핑계 아닌 변명도 조금 써주는 거예요. 딱 들었을 때. 내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마침 막상 내 주변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가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때 나는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와이프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제 거의 완전 막 나라까지 가는 상황이다. 정말 되게 힘든 상황이었다. 일도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플러스 내가 이번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나도 100% 인정을 하고 나 정말 몰랐는데 아 이게 사기더군요. 이게 뭐겠어? 이 사람 사건 같은 경우는 투자 사기가 결국 다 하나예요. 남한테 돈 받아가지고 형님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게.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못 갚았잖아. 못 갚으니까 사기로 고소돼서 들어오는 거야. 대한민국 사기로 들어오는 사람들 실제로 남의 돈 쓰고 못 갚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야. 돈 못 갚으면은. 자 계속 갈게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데코레이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혼자나마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접견실로 뭐 우린 괜찮아 힘내하며 돌아서지만 홀로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재우며 힘들어할 애들 엄마를 생각하면은 제가 왜 그랬을까? 나를 믿고 내 손을 잡아준 두 분의 피해자들을 기망했을까? 후회감에 밀려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알아서들 잘 쓰면 되고, 그치? 근데 이런 것도 뭐다? 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봤을 때 현실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지? 갑니다 또.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판사님께 요구사항을 적어야 돼.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다 단순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으로 남은 수용 생활을 하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반드시 회복할 것을 꼭 약속드리면서 이번 재판에서 선처를 해주세요 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 쭉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딱 아실 거예요. 자, 반성문, 사건 번호, 이제 뭐 피고인 신고자. 저는 요 땡땡69 사기 사건의 피고 신고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4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 40여일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와 혹은 비슷한 죄명으로 온 동료들과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문득 가장 생각나는 그 한순간이 떠올랐다. 2019년 1월 큰아이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작은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 나름대로 아끼고 아끼며 살아왔지만 운영해오던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 저의 배우자는 조금 더 버텨보자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 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이 항상 미안했다. 당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 땡땡땡 씨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생긴 여유 자금을 가지고 뭐 할 게 없을까 하였고 마침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들은 사업 아이템에 혹해서 그것만이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설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판단했던 그 한순간 피해자 땡땡땡 씨가 선뜻 투자해준 돈과 막상 그 일을 시작하던 때 알게 된 피해자 111 씨에 대한 에게 투자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모든 일은 생각대로 잘 될 것이라는 마음밖에 없었고 큰 돈을 주고받으니 종이 한 장은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뭐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던 잘 돼서 이자까지 빵빵하게 돌려주면 되지 하며 세상사를 낙관했던 것이 이렇게 큰 과오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혼자나마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접견실 넘어 우리 괜찮아 힘내 하며 돌아서지만 홀로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재우며 힘들어할 애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을까? 나를 믿고 내 손을 잡아준 두 분의 피해자들을 왜 기망했을까? 후회감에 밀려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으로 남은 수용 생활하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반드시 회복할 것을 꼭 약속드리면서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신고자 씨는 항소 기각이에요. 합의법부가 항소 기각입니다. 저기는. 자, 반성문에 대해서 첫 번째, 맞아요. 합의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우선이다. 저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성문을 쓰는 것도 좋아요. 반성문 쓰는 것도 다 좋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반성문보다는 내가 내 사건의 어떤 그 쟁점이 뭐냐. 핵심 합의 사건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인 거야. 바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신고자 씨는 다른 사람한테 1억 얼마라는 피해를 줬잖아. 1억 8천이라는 피해를 줬잖아요. 예, 그럼 그냥 이거는 짤 없는 거야. 이거는 짤 없는 거야. 이건 돈 갚기 전에는 이건 판사님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자 따라서 반성문을 쓸 땐 쓰더라도 합의가 최우선이고 반성문을 쓰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반성문을 쓰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지 마.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성문을 다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것보단 그래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뭐 근데 참 이게 이거 컨텐츠를 내가 이제 쫙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걸 쭉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웹 검색이나 이제 그 구글링 같은 거 검색을 좀 해보고 쭉 했는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반성문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3개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판례를 가져다가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도 반성문을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집행유예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절도 사건이나 생계형 사건들인 거예요. 생계형 사건. 하지만 자 이런 사기 이런 거 이거는 생계형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도나 이런 게 생계형 사건인 거지 이런 건 생계형 사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자 저렇게 우리가 이제 뭐 딱 보면은 합의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우선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마라.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잡다구리한 내용을 쓰는 거는 판사님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 잡다구리한 내용.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사람들 탄 반성문 같은 거 써놓은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을 여의고 뭐 계모와 어린 동생 구박을 받았더래요. 어린 샤라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거 쓰는 애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상한 놈인지 모르겠으나 자 뭐 이렇게 신과자 씨가 만약에 그런 식의 반성문을 썼다라고 치자.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뭐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어린 동생 구박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살다가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산 거랑 지금 사기죄를 저지른 거랑 뭔 상관이야? 그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무슨 내용인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자 뭐 잡다구리한 내용을 막 있잖아. 뭐 오늘 밤 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내 사건의 이 반성문을 통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 말은 쉬운 거야. 아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내가 몸이 불편하가 몸이 아픈 사람들 제가 몸이 아파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 몸 아픈 사람들은 죄 짓거나 또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쓰라는 거야. 뭔 구실을 적을 때도 구실이라는 걸 적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반성문 쓰면서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제가 몸이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몸 아픈 사람들은 다 사기쳐도 되는 거고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 돈 횡령을 해도 되고 뭐 무슨 내가 최근에 무슨 뭐 실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나가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인출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반성문 안 쓰니만 못한 반성문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내용을 딱 읽어봤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싶으면 이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굳이 내가 반성문을 쓰자면 지금 이제 이게 대화의 전제를 까는 건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뭐다 우리 신과자씨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한테 1억 8천만 원 물어주면 저 사람 그냥 바로 집행유예야. 저런 사람들 저 사건도 아니야 사실은. 굳이 따지고 놓고 보자. 1억 8천이라는 돈을 남한테 어떻게든 편취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야? 자기가 악의를 품고 얘네들 돈을 슈킹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 그지? 내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라고 했잖아. 반성문을 쓸 때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뭐에 대한 잘못을 한 건 난 안다. 나 이번에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한 건지 나 안다. 다시는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런 취지의 반성문을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사건에 대해서 나의 관점. 자, 검사님이 내 사건을 봤을 때는 공소장들 여기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공소장 보면은 씨발 나 완전 쳐 죽일 새끼라고. 그치? 그 사람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썼잖아. 그럼 나는 또 이 똑같은 내용을 놓고 난 다음에 내 관점에서 쓰는 거야. 그지? 지금 저 사람 만약에 자 신과자 씨 같은 경우는 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 공소장을 쓴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뭐겠어? 이 사람은 피해자 땡땡땡 씨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를 얼마를 받았으며 111 씨의 돈을 또 주지도 못할 거면서 뭐 그냥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1의 투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했으며 그럼 이게 뭐겠어? 그 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에 대한 거를 검사는 적어서 낸 건데 그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갖고 아이 씨발 왜 검사는 저렇게 글을 족같이 쓰냐 나를 개 족같은 놈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성문이라는 거는 차라리 이 공소장 내용을 놓고 나면 내가 다 혐의를 인정하지.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 딱 패치를 쳐버리는 거야. 이만저만해서 요랬고 조만조만해서 요랬고 이만저만해서 저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라 그것도 좀 판사님이 봤을 때 이거 조금 뭐 너무 죄질을 나쁘게 좀 보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왕에 반성문 쓰는 거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도 뭔가 이 사람 봤을 때 좀 납득이 가게끔 글을 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이거 전혀 관련 없는 것 갖다 넣어가지고 막 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존경하시옵는 판사님 어쩌죠?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보는 사람이 되게 오글거리지 않겠니? 얘 뭐야? 아니 죄 져놓고서 이럴 때는 언제고 여기 와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않을까?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자, 반성문의 길이는 표지 포함 2, 3매 이내. 자, 표지 포함이라는 거예요. 저 뭐냐면은 한 장 또는 두 장 안에 끝내. 많이 쓰지도 마. 그리고 이거 뭐겠어요? 생각해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앉아가지고 하루에 반성문 들어오는 게 몇십 개, 몇백 개씩 들어올 텐데. 그 우는, 야, 생각해봐. 니네 집에 서점 가가지고 책 읽으려면은 200, 자, 반성문 만약에 100장, 150장짜리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맨날 책 읽는 거에 앉아가지고. 니네 서점 가가지고 뭐 페이지가 한 뭐 200페이지 되는 책 이만한 두꺼운 거 니네 보고 맨날 갖다 읽으라면은 읽겠니? 돌아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존경하시는 판사님 뭐만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뚝뚝뚝 눈에 보이는 거라고. 자, 지금 이 반성문의 내용을 지금 이 반성문의 내용을 루리아리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눈으로 이 글 책을 좀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속독을 좀 하는 사람들은요 키워드를 보면서 이렇게 반성문을 읽거나,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 키워드를 읽으면서 딱 읽어요. 이 글을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아요. 이 앞에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으면 대충 어떤 스토리로 가겠구나라는 어떤 키워드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 돼. 내가 거기 써놓은 것들 잘 한번 봐봐요. 뭐냐면은 이 반성문을 굳이 한 번에 다 세세하게 읽지 않아도 대략적인 이 반성문의 어떤 스펙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얘? 애 둘 키우고 있고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날 때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네. 나한테 선처를 해달라고 하네. 끝 이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는 내용 겁나게 써가지고 판사님 괜히 괴롭히지도 말고 괜히 뭐 똑같은 내용 괜히 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괜히 읽는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반성문은 표지 포함 그러니까 두 장에서 세 장 즉 뭐다 한 장이나 두 장 안에서 그 내용을 한 장 반 정도로 최대한 그냥 요약해서 딱 써야 된다 이거야.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핵심만 딱 전달하라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반성문이라는 거는.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써야 된다.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타자로 쳐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뭐 워드로 치든지 아니면은 뭐 저거 본인이 무슨 뭐 손으로 글을 쓰든지 어쩌든지 자기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할 거라고, 그지? 근데 이 징역 안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구치소 안에서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볼펜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쓰든지 밥상에다 놓고 앉아서 쓰든지 볼펜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글씨를 참 족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써도 지가 써놓고도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거. 사실 어, 글씨를 잘 쓰는 건 참 중요해. 그러니까 차라리 방에서 내가 초안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내 글씨가 너무 악필이다 그러면은 글씨 잘 쓰는 애한테 좀 써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저 다kun제라도 하나 사주든지, 어? 아니면 뭐라도 하나 사주든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써달라 이거 좀 야 너 글씨 잘 쓰니까 내 거 이거 좀 써달라고 해서 초안은 내가 잡아주고 내가 그 악필로 초안은 잡아주고 그 사람한테 탄원 저 반성문 한번 좀 써달라고 예쁘게 부탁을 한번 해서 받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써야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글씨를 조금 크게 쓰세요. 글씨를 조금 크게 쓰세요. 이 A4지에다 작성을 할 때 보기 시원하게 글씨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쓰는 걸 좋아요. 쬐까맣게 막 무슨 저기 벌레 기어가듯이 막 그렇게 쓰지 마요. 그거 볼 시간 없어요 판사님들.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일을 줄여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그럼 좋다.
반성문을 내는 시기는 언제가 좋겠냐? 무슨 뭐 기소되자마자 써야 되냐? 언제 써야 되느냐? 사실 어 요거는 뭐 어떤 그 내가 뭐 사건 상담을 예전에 한번 하러 갔다가 그 우리 이제 우리 회사 일 때문에 내가 다른 거 소송을 하면서 그 변호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밥 먹으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판사를 하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님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물어봤었어. 판사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판사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건이 워낙 많고 또 이제 그 재판을 하려면 자기들 꼼꼼히 다 봐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하다 보면은 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게 뭔가 이거를 찬찬히 다 들여보다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어떤 그런 거에 사건이면은 그냥 거의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고 이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근데 물어봤어. 반성문이나 이런 거 언제 내야 되냐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건을 그러니까 한 사건을 자기가 보는 게 계속 보는 게 아니래요. 일단 사건이 처음에 배당을 받으면은 일단 그 사건 그대로 둔대 그냥 거기다. 그리고 심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본대요. 심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심리. 뭐야? 우리 그 재판 날짜 잡히면은 우리 이제 구치소 들어가서 있다 보면 기소되고 난 다음에 재판 날짜 잡히잖아. 그 심리를 하고 보신다고 하더라고. 그 심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사건 내용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근데 그것도 이게 뭐 그냥 뻔한 사건이다 그러면은 뭐 열심히야 물론 보겠지만 또 자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심리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서류를 다 가져와 보라서 그때 이렇게 좀 유심히 본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형사 사건들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변호사님은. 근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 따라서 나는 반성문을 내는 시점은 심리 공판을 끝내고 난 시점이 나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뭐 물론 다 보긴 하겠지만 그걸 굳이 막 뭐 처음부터 이렇게 왜 계속 생각을 해는 거야. 뭐 계속 뭐 내가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 미결이라는 거는. 그지? 그래서 시기 반성문을 내는 시기는 D 마이너스 자 이렇게 봅시다. 판결 선고를 하기 D-11전.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 D-11 전까지는 뭐 밖에서 탄원서든 아니면은 본인 반성문이든 그때 정도까지 써서 내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거 정도고 굳이 자 조금 뭐 더 일찍 하면은 내 생각에는 뭐 심리 공판을 하기 바로 전후나 아니면 심리 공판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때쯤 반성문을 좀 해서 내는 게 어떻겠냐. 탄원서든 반성문이든 그때쯤 써서 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낼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불필요하게. 막 어떤 애 보면은 반성문 맨날 써서 내는 애 있고 어떤 사람 왜 뭐 때는 뭐 나의 사건 검색 같은 거 막 해서 보면은 피고인 누구누구 반성문 제출해가지고 막 한 바닥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난 사실 그건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인 거예요. 몰라 어떤 판사님 입장에서는 또 아니 반성문을 많이 내면 내가 많이 낼수록 난 좀 깎아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판사가 아니니까. 근데 굳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야, 그 죄져놓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일단 내 사건이 있어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못해? 그러면 그냥 벌 받아. 뭐 그냥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내가 써서 뭔가 뭐 한번 판사님한테 뭐 나라는 사람을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 나를 한번 봤을 테니까 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 담백하게 내용을 좀 써서 작성을 해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반성문이라는 거를 가식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가식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자, 볼 사람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써라. 뭐냐면은 이거를 세상에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 씨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읽으려면 얼마나 대가 빠개지겠냐고. 머리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뭐다? 결국은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지만 상대방은 봤을 때, 야, 이 새끼 사람 진짜 존나 괴롭히네. 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사실 아예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지?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해. 반성문은 5대 5예요. 50%는 결국 뭐냐면 자기 만족이야. 근데 또 50%는 뭐냐면은 어차피 써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거 본인도 알아. 왜냐면은 자기 사건에 대한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뭐 사고 치잖아요. 야, 물건 훔치면서 씨발 내가 이거는 훔치는 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이런 게 말이 되니? 뭐 누구를 내가 때리면서 내가 화가
내가 화가 나서 저놈을 때렸는데 아 씨발 화나서 때렸으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사이코패스인 거야. 내가 뭘 나쁜 짓을 했는지 본인들이 사실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지. 와가지고 어떻게 반성문을 써야 뭐 저게 되나요? 뭐가 어떻게 돼야 여기에 어떤 단어를 써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단어를 써줘야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자, 반성문에 대해서 합의 사건의 경우엔 결국 뭐다? 합의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잡다구리한 내용 많이 써봐야 그거는 읽는 사람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반성문의 양은 표지 포함 2장에서 3장 이내.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써라. 읽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라. 시기는 심리 공판을 끝내고 난 시점에 제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그 서류를 좀 보시는 어떤 그때 불필요하게 많이 낼 필요 없다. 많이 낸다라고 해서 네가 반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얘기하잖아. 합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우선이야. 결국 뭐야?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합의 사건에 합의를 봐줘. 피해 회복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전 거를 한 거를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동기, 왜 이거를 내가 하게 됐느냐, 이 짓거리를 내가 왜 사고를 치게 됐느냐, 아울러 이번 일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를 딱 아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거다 개선을 하겠다고. 그나마 그게 내용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 야 씨발 어떤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새끼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야 너 일로 좀 와봐 이 새끼야.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게 낫겠니? 아니면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는 건 저는 이런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냐고. 이 새끼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아는 것 같아야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동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건 거예요. 인지상 그냥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면 돼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다 가식적으로 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건 옳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조법 자법 지역러들은 그냥 가식을 하지 마. 있는 그대로 그냥 해.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벌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못해? 그거 들어가 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정말 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일을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괜히 막 이걸 이러려고 했다. 저러려고 했다. 뭐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저러려고 했다. 이렇게 해봐야 본인 머리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나는 신경 써서 했는데 찍히는 거 보니까 아 씨발 대한민국 법 족같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오는 거야. 뭐 난 그렇게 생각해.